네, 이제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 그 법령 50개를 다 봤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시간에 2회분씩 봐서 한 6회까지 오늘 끝내고 7회 기출문제를 알아서 뒤에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거는 밴드에다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 초대 안 되신 분들 말씀하시면 초대해 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속되어 있고, 저희가 모든 자료들을 이제 열람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농금원이라고 하는데, 이 농금원에서 저희가 어떤 손해평가사를 관리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자료실에서 가서 보면 농업정책보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 법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해당되는 게 농업재해보험법, 저희가 내일 공부해야 될 게 농업재해보험법과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시행령, 그 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단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과목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법, 보험편,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배웠던 1과목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각각에 대해서 이동을 해서 보면 해당된 이제 상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상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4편만 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 총칙도 있고 상행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요. 회사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볼 거는 제 4편의 보험 파트가 될 거고, 여기서 통칙 부분을 쭉 보시고, 이 손해보험에서도 쭉 내용을 보시면 뭐 화재보험까지, 뒤에 보면 운송보험이나 뭐 해상보험 이런 부분인데,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과는 상관이 없어서 이 화재보험까지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조항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화재보험이라는 내용들은 저희가 봤던 거, 지금 그러니까 638조부터 687조, 아니다, 687조죠. 그러니까 약 한 50개 법조항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봤고요. 그리고 이 농업재해보험법도 나중에 이동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조항이 약, 뒤쪽에 보시면 약 32조까지 있어요. 법조항이 제 32조 과태료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32조의 항으로해서 한 12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법조항만 또 보시면 될 거고, 페이지도 한 3, 4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 내일 같이 공부할 거고, 나머지 시행령은 문제 나오는 게 빈도가 낮지만 그래도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그 시행령 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손해평가 요령과 그 별표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도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보면 농구먼 사이트에서 이제 자료실에 가 있네요.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손해평가사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이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회부터 7회까지에 대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수업하는 거를 이대로 제가 올려드린 걸 출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기출문제를 이제 1차 기출문제, 2차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셔서 A형이 됐건 B형이 됐건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표시를 이제 해놨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가 이 뒤에 있는 법조항들이 많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25번까지 문제를 보면 약 한 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6페이지. 6, 7페이지 곱하기 한 7회분 하면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출력하셔서 이제 본인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것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앞에서 제가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것들을 법조항이 있는데 내용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들어보시면 본인 걸 다 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기출문제도 있어요. 거의 조금만 변형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1과목뿐만 아니라 2과목, 3과목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들이라서 3과목에 대한 부담을 기출문제 반복해서 보고 중요한 포인트들 공부하면 과락은 안 나올 거다 자신감 있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부터 7회 기출문제인데 저는 이제 정답을 마킹을 해놨어야 돼. 그러니까 보기 편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보험 계약에 대한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선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부당이득이나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금지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선의적으로 해야지 이거 악이죠. 선의의 반대는 악이에요. 고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 저는 이제 옳지 않은 것들만 설명드릴 거고, 옳은 건 어차피 맞는 내용들이니까 법조항에 있는 내용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건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선의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보험 약관 설명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의성 의무와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선의성, 손해 방지 의무, 이거를 방치함으로써 악의적으로 하게 되면 선의성 피해가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선의성에 위배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안내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계약자가 속였어. 그럼 그 선의성이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자에 대한 면책, 보험사고에 대한 또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선의성에 대한 반대라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보험사고 냈으면 그런 부분은 보험자가 면책을 해줘야지.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타인에 대한 계약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험을 해지할 때 어떤 타인의 동의 없이 인위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어떤 증권을 달라고요. 증권을 달라고 하는 거는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보험료 깎아주세요, 보험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계약자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피보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제3자를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어떤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가 아까 전에 보험을 해지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 해지권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보험의 약관 조항 중 그 효력이 인정되지 또 않는 거네요. 인정되지 않는 것 같더니, 그러면 계약자한테 불리한 게 인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계약자한테. 보니까 보험 계약 체결 기준일 1월 전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되기로 한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면 특별히 12월 달부터 전달 것부터 보험 계약을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되는 거고, 보험 증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증권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할 수 있는 게 1월을 내리지 못한다. 1월이요. 근데 2달에 대한 기간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인정되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는 조항. 보험료 다시 돌려주세요. 근데 원래 3년이었잖아요. 당연히 인정될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인정되지 않은 걸 보니까 약관에 대한 설명이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월로 줄였어요. 3개월이 아닌 1월로 줄였으니까 당연히 계약자는 불리하니까 이거 인정되지 않는 거에 이런 거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이 갖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 가지 옳은 게 있는데, 어떤 계약자에 대해서 위험 변경 증가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에 봤을 때 어떠한 권한 중에 보면 뭐 또 보험료 수령하고 뭐 증권을 계약자한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령할 수 있는 것들은 청약이나 고지나 통지나 해지, 취소. 그러니까 이런 부분 통지가 해당되겠죠. 어떤 일반적인 통지가 되는데 위험 변경을 하는 증가를 시킨다,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약 체결에 대해서 체결이나 변경이나 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 그러면 감액이 안 되는 거랑 보면 되겠네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감액, 이건 아무 해당성이 없네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떤 특별 위험에 대한 소멸로 인한 보험료에 대한 감액 청구는 특별한 위험이 원래 있었다가 그 특별한 위험이 없음으로써 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봤더니, 그럼 이거는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근데 계약정이 무효면 감액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무효면 계약을 해지시켜야 되는 거지,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이걸 감액을 시킨다, 그런 것들은 말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 임의해지 시
미경과 보험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감액을 한다. 이것도 해지가, 무효나 해지는 해지가 되는 거지, 감액은 말 그대로 보장은 유지가 되면서 그 가입 금액만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지하고 무효는 감액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위험의 얘기로 보험료를 정할 때 그 위험이 보험 기간 중 소멸하는 것, 그 일부에 대한 특약으로서 가입을 했었는데 그 일부에 대한 특정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위험이 없어졌으면 그 일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해지가 되면서 그 일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감액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세 개는 맞는 거니 법조항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옳지 않은 거 보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를 하려면 무조건 최고를 해야 한다. 최고를.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오답이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 지금 1일차라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에 대한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먼저 계속보험료에 대한 이체가 미이체가 되는 거예요. 보험 유지가 되다가 몇 번 돈을 안 내서 그런 걸 인해서 실효가 된 상태를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해지연금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안 돼요. 무조건 계약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실효 상태인 경우만 부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옳은 것이라고 되는데 그럼 옳지 않은 거 볼게요.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안 됩니다. 지급 지체가 되네. 보험료 안 내서 실효됐을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고지 의무 안 되고, 보험 계약자가 최초 보험금 미지급이면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 계약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연체 보험료에 법정이자 아니죠. 아까 약정이자라고 했습니다. 연체 보험 약정이자를 더해야 부활이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답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지는 보험 발생 전뿐만 아니라 보험 발생 후에도 어떠한 위험에 대한 통지나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한다라고 하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어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 안날로부터 3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날로부터는 무조건 1월이에요. 안날로부터는 무조건 1월. 그래서 3월이 틀렸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9번.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디귿이 맞네요. 그러면 이제 니은이 틀렸으니까 니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네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의 위험 변경 통지 의무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위험 변경에 한한다. 이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계약자 다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런 부분을 다 통지를 해야 될 통지 의무는 다 있는데 피보험자의 행위의 경우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피보험자 행위로 인한 위험보험의 경우에 뭐 해당된다라고 하면 맞는데 여기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계약자도 해당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보험자는 위험 변경 증가의 사실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날로부터 1월이라고 했지. 1월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답이 3번이고 3번만 보겠습니다. 보험료의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보험 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일시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시에 보험료를 지급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해야지. 약정이 있는데도 무조건 일시로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야 돼.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고 약정이 없으면 뭐 초회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전부 내거나 아니면 일부에 대한 것들 낼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말이 안 되면 좀 그게 옳지 않은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틀린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어요. 있는 경우라도 금전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 없다.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당사자의 특약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아니라 진짜 현물로 하자라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이 나왔네요. 사고 발생에 대한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지체 없이 정해야죠. 지체 없이 정하고 그 다음에 11일 이후에 이를 지급해야 된다.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틀렸네요. 지체 없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보험금이 되면 이제 10일 이내 보니까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음 보험의 목적인 과일의 자연부패. 자연부패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지급해야 돼.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안 되는 거죠. 어떤 성질이나 하자 이런 자연 소모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보험 계약이네요. 재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봤더니 화재보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문구 없어요. 이런 문구 없으니까 오답입니다. 따로 재보험 계약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것들을 규정을 받지 않고 된다. 다음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보험 설계사는 뭐였죠?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수령권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오다. 다음 보험자의 손해보상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험금에 대한 것들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건 2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보험자한테 유리했던 거는 보험료 주세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는 다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청구하는 거 2년간, 이게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청구하는 거, 나머지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한테 청구하는 이런 것들은 다 3년이었다. 자, 다음으로 손해보험 계약에서의 피보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자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뭐 저당권자와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소유권자랑 저당권자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니까. 다음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나왔네요. 기평가보험은 가입할 계약 체결 시구, 이건 계약 체결 시구. 미평가보험은 사고 발생 시잖아요. 그래서 내용들 보니까 역시나 옳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기평가보험은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어떤 이게 현저하게 초과할 정도 기평가보험을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하면 당연히 협정보험가액이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기평가보험은 이렇게 정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약 체결 시에 이미 정한 거예요. 원래는 계약 체결 시에 정한 금액으로 줘야 되지만 이게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단서조항으로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사고 발생 시 됐고요. 틀렸고. 다음으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틀린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디귿번이 틀렸으니까. 그러면 중복보험의 계약자의 사기가 발생해요. 사기면 무조건 무효예요. 사기면. 사기가 발생을 했어요.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때 이제 예외적으로 원래대로 하면 무효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유지되다가 이때 시점에 사기라고 것을 알았으면 이때까지에 대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까지에 대한 보험료를 따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해지가 되는 거죠. 원래 무효라고 하는 거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부터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아예 사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을 했던 거라서 청구할 수 있다. 법조항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그럼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보험자의 계약상의 최고 보상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고 보상한도, 계약상의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니까.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의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 가액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일부 보험이면 이걸 이제 비례 보상하는 거죠, 일부. 원래 내가 이게 한 10억짜리 되는 건물에 1억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실제 10억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면 실제 손해 10억을 보상하겠다는 개념이니까 이건 아니고 일부만 한다. 보험가액, 그래서 보험가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만 받는 게 일부 보험이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보험가액은 보험 금액과 이렇게 항상 일치한다.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뭐 항상 언제나 뭐뭐하나 하는 경우에 뭐뭐만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만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자, 다음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옳지 않은 거 봤더니 옳지 않은 거만 보면 되겠네요. 손해액 산정하는 비용은 보험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까 이거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는 증권을 재발행하는 거 그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해액 산정하는 것들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자, 다음으로 보험의 목적에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목적이 보험자의 비담보 위험으로 멸실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여기서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이 있네요. 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은 거고 비담보 위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일정하게 어떤 과수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6월 달에 아까 전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7월 달에 이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해가 나서 이게 전부 다 멸시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6월 거에 대한 것들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험자의 담보 위험, 보상하는 손해로 있었던 6월 달 거에 대한 손해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가 맞는 답이네요. 그럼 이제 오답 보니까 보험자는 모든 책임에 의해서 면책된다. 아니죠. 이런 경우에 면책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험자는 비담보에 대한 손해만 보상한다. 말이 안 되죠. 담보하는 것만 인정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험자는 멸실된 손해 전체 보상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고 6월 달에 이 일부에 대한 것들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틀린 답이었고요. 자, 다음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손해 방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네요. 그래서 손해 방지와 경감,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세요. 알았죠? 그래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방지의 의무를 진다. 책임지지 않는 거, 부담보되는 것들, 비담보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장해 줄 필요는 없죠. 손해 방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까지 보상해주면 보험회사 망하니까. 자, 다음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네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의 성질 및 하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잖아요. 되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이제 법조항에서 이렇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존물 대위.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한 것 중에 이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어요. 청구권 대위 두 가지 준비하셔야 되는데 잔존물 대위는 여기 나왔네요. 목적의 전부가 멸실했어요. 그러면 그 전부를 보험금을 만약에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전부 다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존물에 대한 전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서 전부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고, 만약에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가 있어요. 일부. 그러면 그 일부에 대한 권리만, 그 보험 가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만 인정받는다. 그러면 이 잔존물에 대해서 전부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 지금 옳지 않은 것부터 볼게요. 보험의 목적 일부가 멸실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이거는 잔존물 대위가 발생하지 않고 청구권 대위가 발생합니다. 일부에 대한 비율로서만. 다음에 일부 보험의 경우에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물권 변동의 절차를 밟아야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로 물권 변동을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율로서 인정받는 거고. 그럼 옳은 거 보니까 보험 금액에 대한 전부 지급하여야 보험자가 잔존물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정확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일부 보험. 그래서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질적인 가입 금액보다 아니다, 그 전체 가액보다 내가 조금만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 집에다가 내가 1000만원만 보험을 가입한 게 일부 보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따로 특약이 없네요. 보험 기간 중에 물가 상승으로 보험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일부 보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보면 제가 항상 비교해드릴 게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금액이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들어갔던 보험 금액의 가액은 이제 현재의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작았을 경우니까 지금 보험 금액보다 가액이 더 커졌다는 거잖아요. 보험 가액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함으로써 일부 보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것들은 일부 보험으로 판단한다가 맞겠네요. 반대로 초과보험은 이렇게 반대입니다. 내가 가입했던 금액이 이 가액보다 더 큰 경우가 초과보험이다. 이때는 초과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봤더니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 목적이 훼손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저희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손해 방지를 노력하다가 그게 또 파손됐으면 당연히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나머지 분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회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1회 기출문제 봤으니까 2회 기출문제에서 이제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처음 봤던 거라서 새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왔네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럼 통상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거고, 또 거래상 일방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의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보험 설계사분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따로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 이제 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대한 당사자는 보험 증권의 교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월이잖아요. 1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는 10일이 아니라 1월. 틀렸고요.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 계약자가 부담한다. 네, 맞는 문장이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문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들 어차피 법조항들이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어떤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와 특별 위험에 대한 소멸. 특별 위험에 대한 소멸을 하면 감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네요. 감액.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나왔네요. 그래서 봤더니 특별 위험에 대한 것들을 해지하게 되면 그 특별 위험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면 그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좀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했던 부분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네, 맞네. 지금 옳은 것이네.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맞는 문제를 보는데 아까 어떻게 됐죠?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보험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는 문장이었고, 좀 틀린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되게 틀린 답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히 저희가 해지를 하면 그때까지에 대해서 앞으로 보장혜택 못 받으니까 당연히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죠.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그 보험료액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보험기간 중에 특별한 어떠한 위험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그 후에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구할 수 없다고 하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저희 읽어보다 보면 마지막적인 부분들이나 중간에 사람들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험금 지급과 지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보니까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만이 지급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게 타인에 대한 것들은 타인도 낼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 대한 최고 없이, 무조건 최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 없이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여러 부분에서 틀렸네요. 결국은 타인도 최고를 해야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연결은 항상 최고가 있어야 된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또 안내해 주는 겁니다. 안내장. 자, 다음에 대한 부활. 아까 부활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는 지급지체예요. 부활하려면 계속적으로 보험이 유지되다가 몇 달 연체함으로써 이게 실효가 되고 그것들 이제 부활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앞에 들어갈 부분이 계속보험료에 대한 불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됐어. 그러니까 실효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됐던 거고요. 당연히 무효가 되면 부활이 안 됩니다. 위험변경 통지 유의만, 그래서 보험계약이 해지돼서 안 돼요. 무조건 지급지체만 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도 안 되고요. 자, 다음에 대한 보험계약에 대한 성질이 아닌 거. 제가 낙선계약, 불효식계약, 뭐 선의계약 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죠. 유상. 보험료와 보험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유상계약이다 라고 했으니까 유상계약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문제가 없네요, 지금. 근데 다행인 게 밑에 있으니까 밑에 이제 이 조항들의 이 칸이 딱 맞더라고요. 자, 이 30일 내에는 그러니까 납부 언제까지 승낙해야 청약을 했는데 30일 이내에 승낙을 하든지 거절하든지 해라, 그 내용이었고요.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3개월 이내는 보험 약관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 받았거나 약관을 못 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 그 다음에 증권에 대한 교부는 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 증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청약을 하는 시점에 약관도 줘야 돼요. 약관도. 그렇죠? 청약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을 안내해야 계약이 되는 거니까 이때 약관을 주는 거고, 증권은 이 이후에 어떤 계약 사항들을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어떤 보험자의 그런 것들 정보가 나와서 그것들을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청약이 되고 약관을 안내를 한 다음에 증권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주의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에서의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또 옳지 않은 거네요. 앞에 건 다 맞고요. 기평가보험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다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평가보험의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됐습니다. 예외적으로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기평가보험은 계약 체결 시에 대한 것을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현저하게 초과됐다고 했었을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가지고 한다. 됐고요.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역시나 옳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보험 목적의 양도 사실의 통지 의무는 양도인만이 부담한다. 양도인, 양수인 다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양도 사실은 통지 의무는 이렇게 누구만 부담한다, 이런 것들보다. 자, 다음으로 또 옳지 않은 거네요. 어떤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어요.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했어. 그럼 초과보험이에요. 초과보험일 때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이제 이런 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자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둘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웬만큼 청구하거나 웬만한 것들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들 있었고요. 자, 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네요. 그럼 이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은 반드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보면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것들은 안 돼요. 객관적으로 명시할 수 있고 금액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들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서 산입한다. 아니죠. 제가 아까 보수나 일정하게 보수나 이익, 그러니까 보수는 뭐 어떤 일당, 그 다음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임대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원칙상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고 가입금액,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집에 대해서, 아니 축사에 대해서 1억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으면 이 1억에 대해서만 보상받으면 되지,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일당이나 이거를 임차할 수 있는 어떤 임차 수입, 그런 것들, 원래는 이게 불이 안 났으면 임차할 수 있는 비용들을 못 받아낸다거나, 이게 불이 안 났으면 내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손해로 산정을 해달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 축사에 대해서 1억에 가입했으니까 1억만 준다, 그 말씀드렸던 거예요. 피보험 이익은 보험의 목적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보험의 목적은 좀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근데 저희는 이제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면 편하시긴 한데, 보험의 목적이 딱 맞다, 이건 아니에요. 자, 다음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고지 수령권을 제한할 수 없다. 아니죠. 일부에 대한 것들은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간주된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고지사항, 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고지사항 간주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나여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나여가 있습니다. 하나여가 들어있네. 하나여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변경 통지 의무는 다 통지 의무를 해야 돼요. 아무나.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그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런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감액하거나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아까 법조항에 보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에서 사고 발생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태했어요. 그러면 그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분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해태한 거고 여기는 그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게 늘어났어요. 그때는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구분하시라고 해서 하나다 그게 틀린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다른 하나, 아까 보험료 청구하는 거,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청구하는 것만 2년, 나머지 3년이었어요. 3년에 보니까 보험금 달라, 보험료 내가 냈던 거 돌려줘라, 적립 쌓여있는 거 나한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들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험료 또는 적립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보험 약관에 대한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옳지 않은 거, 니은 디귿이 옳지 않네요.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 약관을 보험 계약자에 교부해야 되죠. 당연히 같이 줘야 되죠. 그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는 보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보험료 납부하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 계약할 때 중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 약관을 줘야 돼요. 청약서랑 다 청약서랑.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료는 2개월 이내에 아니면 일정한 기간 내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료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보험자가 상법상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몇 개월이었죠? 보험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은 3개월이죠. 3개월.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럼 니은 틀렸고, 네. 근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 안에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되세요. 근데 워낙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괜찮을 겁니다.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그럼 이제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서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니죠. 아까 불특정 다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손해가 피보험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였어요. 고의였다라고 하면 그 권리까지 다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고의면 가족을 건드리지 마. 그거였는데
가족이 고의였다. 그러면 건드려도 돼. 그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고의였으니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에서 봤을 때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근데 다만 그 손해가 그 가족에 대한 고의로 인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지 아니한다 하니까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했어요. 그 타인의 권리를 포기하여도 그 타인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권리를 포기했으면 그 타인이 직접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럼 보험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걸 내 계약 유지하고 싶고 권리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만 지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문장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게. 자, 다음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보니까 보험자는 보험 금액이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수익자의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또 문장이 좀 애매하죠. 원래 첫 번째로는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들어가야 되고 지체 없이 보험 금액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된 후 결정되고 10일이죠. 10일. 이게 다 들어가면 밑에 나와 있겠네요. 자, 보면 통지를 받았어. 사고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정할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제 이런 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통지 받자마자 그러면 결정 안 하고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정을 한 이후부터 되니까 이런 문장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세상에 없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유의있게 받고 정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틀리지 않은 문장들은 기존에 있는 교재에 나와 있거나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제가 옳지 않은 것만 우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도 이게 무슨 문장인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없는 문장이니까. 자, 보험 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봤더니 이 보험자에 대한 설립 연월은 필요 없죠. 나머지 보험에 대한 목적이나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부여와 실권의 사유 이 부분들은 제가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 기억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특징이 아까 보험 증권에 대한 내가 이 증권을 어디서 작성하고 그 작성한 연월이 나왔다는 거 그런 부분들. 자, 다음 일부 보험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 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저희가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난 실점에 대한 실손액이 되는 거, 실손 또 뭐 손해 뭐 이런 부분이 보험 가액에 대한 부분이고 보험 금액은 전체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손해액은 보험 가액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말들을 코너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손해가 더 크게 발생을 했어요. 가입했던 금액보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비례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일부만 보험금으로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내가 손해 난 것보다 더 조금 주겠다. 그게 일부 보험이에요. 일부 보험. 그래서 손해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다. 옳지 않은 거. 일부 보험. 손해액은 보험 가입보다 적다. 손해액은 옳지 않은 것이네요. 손해액은 보험 가액보다 적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손해액이 1억이 발생을 했고 보험 가액이 우리 1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일부만 준 건가요? 그렇죠. 보험 가액보다 손해액이 적다. 그 의미는 제가 숫자를 써봤을 때
조금만 줘야 돼요. 손해가 났으면 손해액을 다 줘야 돼. 1억을 다 줘야 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1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라서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일부 보험에 대한 개념은 이게 전부 주지 않고 그 일부에 대한 것들만 주겠다는 것도 접근해 주셔야 돼서, 그래서 손해액이 1억이 나왔어요. 근데 보험 가액이 1천만 원이었다. 이게 적다라고 했었을 때 이 손해액 전부를 주지 않겠다. 1억 다 주면 안 되겠죠. 보험 가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보험 가액이 뭐 1억이었다. 이제 1천만 원 되겠네요. 보상액이 1억이었다. 그럼 이제 보상액보다 크다. 반대로 됐네, 반대로.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험 가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보험 가액이 1억이었고, 보상액이 1천만 원이었다. 보험 가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이건 조금 이상하네요. 비례보상 적용 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틀리네요. 확실히 원래는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커야 이게 일부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보험 가액 금액보다 보험 가액이 컸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초과보험이에요. 초과보험. 그래서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초과보험을 의미합니다. 초과보험.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저도 잠깐 혼란 갑자기 왔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던 금액이랑 보험 가액이랑 비교했을 때 보험 금액이 컸을 때는 초과보험, 가액이 컸을 때는 그 일부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됐으니까 이건 틀렸다. 자, 다음 보험 대리상이 갖는 권한이 아닌 거. 보험 대리상,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 보험자부터, 이 보험금은 손 못 댄다 해서 보험금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직접 줘야지 중간 대리상한테 주고서 대리상부 주라고 하진 않는다 했어요. 그럼 이 부분 틀렸고요. 자,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보다 신품 가액이 작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품 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 이런 문구 없습니다. 그냥 발생한 때에 가액을 줘야 된다. 그런데 약정이 있어요.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품 가액을 한다. 그러니까 약정이 없으면 틀렸네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신품 가액에다 보상할 거고, 손해액 산정은 아까 전에 보험자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보험 계약자 부담을 해서 틀렸고,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의 보수,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겠죠. 보수나 이익, 어떤 보수나 이익이나 보수는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돼. 자, 다음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 내용이다. 가로에 제가 내용 순서대로 하라.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대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잔존물에 대한 대위는 전부가 멸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보험금에 대한 전부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나 어떤 일정한 비율로 할 거는 이제 일부에 대한 것들이 됐을 경우에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자,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화재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동사는 화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아까 전에 동산도 되고 건물도 됐던 것들이잖아요. 이제 동사는 화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근데 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존치 장소와 상태와 용도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무슨 2회분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3회, 4회 보도록 할게요.